네, 안녕하세요. 서울일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틀만 일하면 좀 토일 월 연휴가 시작되니까 조금만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익명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어느 공간에서든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몇 억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30대, 뭐 40대 이제 직장인들이 평균 재산이 뭐 3억, 4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돈으로 미국 주식하고 얼마 더 있으면 6억이 되고 10억이 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댓글들을 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부럽기도 하고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벌어왔던 거니까 나는 그동안 뭐 했나 하면서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 비교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뭐 일단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가 있건 그게 나와 정말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는 정말 그런 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뭐 결론을 지어도 무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자산 3억에서 4억 그냥 누구나 말을 해서 그 돈이 정말 모으기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돈은 진짜 미치도록 모으기 힘든 자산입니다. 그렇게 한국 직장인의 평균 재산 3억 원과 4억 원의 수치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고요. 이런 표현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평균값의 통계의 함정이기 때문이죠. 항상 평균값을 운운하지만 평균은 총합을 인원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상위 극단치가 전체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뭐 1억 3명과 30억의 4명의 사례를 보면 평균 8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실제 다수는 1억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직장인의 순자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1억 미만이거나 심지어 1,000만 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빚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부모님의 학비 지원이 없이는 그럴 수가 전혀 없고 무조건 학자금이 있고 생활비 대출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채를 까 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상위 1, 2% 극소수 부자가 평균을 높이는 구조 속에서 또한 재산이나 순자산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산은 당연히 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평가액을 합친 수치이지만 순자산은 여기서 부채를 제외한 값입니다.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로 집을 사잖아요. 그렇게 신용대출과 학자금과 카드빚 등을 고려하면 실질 순자산은 크게 줄어들어서 대부분 1,0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소득 구조도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연봉 상승률이 3에서 5%에 불과하고 그것도 못 올리고 감봉되는 경우나 정체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가 상승과 세금과 보험 이런 연금의 부담으로 이런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제한되고 월에 생활비가 150에서 250만 원 사이에 뭐 주거비가 50에서 100만 원 이상 자녀 교육비, 차량 유지비, 부채 상환까지 고려하면 저축 가능 금액은 매우 적어져서 자산 증식 속도가 완전히 느려집니다.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 평가액 착시가 더해지는데 언론에서 집값 상승률을 포함해서 평균 재산을 계산하거나 일부 투자 성공 사례를 반영하면 3에서 4억이라는 숫자가 도출되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소액 투자에 머물러서 실질 순자산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히 부채는 결정적인 장벽인데 뭐 예를 들어 집값 3억 대출에 2억이면 순자산이 1억이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질 순자산은 0에서 5천만 원에 불과하죠. 결국에 많은 직장인은 겉으로 보이는 재산과 실제 순자산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요. 평균값만 보고 현실적인 재정 상태를 판단하면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즉 평균 3에서 4억이라는 수치는 극소수의 부자가 전체 통계를 왜곡한 숫자에 불과하고요. 실제 다수 직장인의 삶과 재정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구당 중위자산을 보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구당 자산이잖아요. 최소 뭐 2인에서 3인 뭐 이렇게 했을 때 1인당 가지고 있는 돈은 1억이나 그 안팎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 직장인이 평균 자산이 3, 4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직장인 평균 자산이 3에서 4억이라는 말이 현실과 크게 어긋나는 이유는 실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순자산,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은 4억 7천에서 5억 7천만 원의 밴드선에서 집계됩니다. 이 수치에도 불구하고요, 57% 이상의 가구가 3억 원의 미만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억 원의 순자산 밑으로 갖고 있는 거죠. 평균값이라는 게 자산 규모가 큰 상위층에서 그런 값까지 모두 더해 전체 일원으로 또 나누는 방식이라서 극단적으로 부유한 가구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평균값 착시를 이미 만들었고, 실제 다수의 직장인과 일반 가구의 실질 재산과 괴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10% 가구는 수억 원의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는데 하위 20%는 1억 원에도 못 미치거나 부채를 뺀 순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자산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라고 하는 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평가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대부분 담보대출과 연계되어 있어서 실제 순자산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요. 즉, 집값 상승만으로 평균 자산이 높아 보여도 부채를 차감하면 실질 재산은 크게 줄어들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부채까지 고려하면 순자산이 거의 없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더욱이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직장인은 대부분 현금 비중이 높고 금융소득이 적어서 자산 증식 속도가 더뎌지고요. 이처럼 통계의 평균값이 실제 중위값과 격차가 크고 부채와 자산 분포의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 때문에 직장인 평균 재산 3에서 4억이라는 표현이 실제 이런 체감과 완전 다르고, 많은 직장인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믿는 현상은 단순한 통계의 착각보다는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얽혀있는 결과입니다. 먼저 인지 평양의 영향인데, 인간은 정보를 처리할 때 전체 분포보다는 극단치나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부유한 소수 직장인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과 재테크 컨텐츠를 통해서 반복되면 다수는 이를 평균값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즉 1억 미만의 순자산을 가진 대다수의 직장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3에서 4억 정도가 보통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런 정보에 노출해서 만들어지는 인지 평양을 경험합니다. 이런 현상이 대표성 휴리스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눈에 잘 띄는 상위 사례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비교와 체면 유지 욕구가 작용을 하죠. 인간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자존감, 자기 존중감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다들 3, 4억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거나 믿게 되면 자신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비교의식에서 좀 자기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체면을 위한 이러한 숫자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거나 나도 언젠가 모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 기준을 만드는 심리적인 장치이기도 하죠. 정보 전달 과정에서 미디어와 컨텐츠의 왜곡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고, 언론 기사나 재테크 유튜브나 SNS에서 성공한 직장인과 부동산 투자자, 이 주식 수익자 사례를 전체 평균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를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공유하면서 집단적인 믿음으로 굳혀지고, 또한 인간은 확증 편향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믿고 싶지 않은 이런 정보들은 조금 차단합니다. 그렇게 다들 3, 4억 정도는 가진다라는 메시지는 현실과 맞지 않아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망과 동기부여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중위값이 2억 5천, 실제 1인당 가구 자산은 1억 이하라도 3, 4억이라는 수치가 목표치이자 동기부여 역할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3, 4억을 모을 거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소비 절제, 투자, 저축 등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또 이게 자기 효능감과 연결되고 현실과 통계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강화하는 심리적인 수단으로 평균값을 받아들이는 거죠. 뭐 이런 모든 요소들을 결합하면 실제 통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 평균 3, 4억이라는 허상을 믿거나 반복적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현실과 격차가 크더라도 이런 심리적인 구조가 사람들에게 좀 박탈감도 주고 안도감도 주고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때로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결국에 커뮤니티 댓글이나 게시글이 믿을 만한 정보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 대부분의 댓글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억을 모았거나 재테크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를 일반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글을 많이 쓰긴 하지만 조금 이 댓글이나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보게 되는 그런 글들에 굉장히 뻘소리가 많아요. 개인의 어떤 경험과 감정과 극단적인 사례나 뭐 이런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심리적인 보상이 또 결합되는 결과물이잖아요. 이 글을 올리면서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걸 보면 자기가 좀 괜찮아지는 그런 생각들을 받게 되니까 이런 객관적인 사실 통계 기반 분석과는 거리가 멀어서 단순히 믿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휘둘리기에는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인 평균 재산이 그냥 좀 1억 정도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미 사회에 나오는 순간 빚이 한 3, 4천만 원 되는데 그걸 까고 시작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평균 재산이 3, 4억이라고 떠들어대는 사실 순자산을 까보면 1,000만 원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